네, 안녕하세요. 딜사이트 정경진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키움증권에서 방송했었고 또 틈틈이 유튜브에서 방송 드리다가 이제 저희 딜사이트에서 자체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IPO의 모든 것이라는 채널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고요. 지금 가장 뜨거운 어떻게 관심을 받고 있는 IPO 기업 중에 하나인 이제 알맥을 대상으로 오늘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맥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창에 보시면은 알루미늄 메터리얼 앤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 알맥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요 이름이 이제 기업명이고요. 여기서 이제 알루미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재 산업이라고만 한다면 되게 어떻게 왜 이렇게 IPO에서 흥행했나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이 회사가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 방송을 앞두고서 수요 예측,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부터 일단 보시죠. 일단은 알맥은 14, 15일 이렇게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주당 나는 공모가를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업이 제시를 했어요. 근데 수요 예측에서 뜨거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5만 원으로 공모가가 최종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자세히 보면은 무려 경쟁률이 1700대 1에 가까웠습니다. 사실은 뭐 1000대 1만 넘어도 흥행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 사이즈 자체가 앞서 보신 것처럼 한 3천억 원에 가깝거든요. 이렇게 중형급 IPO임에도 불구하고 170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는 최근 공모주 시장에서의 1년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흥행을 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경쟁률뿐 아니라 내용도 되게 좋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공모가 희망 밴드를 제시했는데 그 기관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의 98.7%가 4만 5천 원도 싼 가격이야 라고 하면서 4만 5천 원 이상의 가격에서 주문을 넣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공모가를 희망 밴드보다 높여서 5천 원으로 확정할 수 있었던 게 요 이 표에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관 수요 예측 때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투자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보호 예수, 즉 주식 의무 보유 확약을 체결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너무 많다 보면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누구는 뭐 5만 5천 원에 부를 수도 있고 누구는 뭐 4만 2천 원에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호가가 왔다 갔다 하고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약간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가 수익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변수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간 수요 예측에서도 한 6억 주 정도의 청약을 제외하고서는 전체 한 12억 주 중에 51%가 이 보호 예수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당분간 내가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청약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이 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 수요 예측은 정말 흥행을 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기관들이 뜨겁게 반응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도 투자를 해도 좋을까? 근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뭐 전기차 부품 회사 중도 수두룩한데 그 중에서 뭐 일부만 좀 잘 나갈 텐데 알맥도 그러면은 계속 잘 나갈 수 있는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냐 이걸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일단 투자 매력, 알맥은 어떤 투자 매력을 가졌길래 기관들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 투자 매력을 우리한테도 이제 혹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한번 좀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라고 이 회사는 증거신고서상에 이렇게 기재를 해뒀는데요.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을 이제 2017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회사는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소재를 바탕으로 처음에는 회사 설립 이후에 건축자재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내연차의 어떤 부품들도 만들었었는데 2016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 당시 이제 LG 화학과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같이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연구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그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서 2017년부터 이제 EV 컴포넌트, 즉 전기차 부품 쪽 매출이 급성장한 다음에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전기차 부품이 61.7%의 매출을 차지할 만큼 이제 주력 상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그 부품 중에 뭘 만드냐 했을 때, 2차 전지 부품 중에 뭘 만드냐 했을 때, 일단 배터리 모듈 케이스. 자, 우리가 배터리 셀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모듈을 만드는데,
거기에 있는 알루미늄 케이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모듈들을 합쳐서 이제 하나에 만드는 파우치 팩, 이 배터리 파우치 팩에 또 케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배터리 이 어떤 산업에서 넘어가서 이제 전기차 부품 회사라고 명칭이 되는 게요. 이 전기차 우리가 차대 있잖아요. 차대를 전기차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차대까지 만드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회사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왜 알루미늄을 그러면 전기차에서 쓰는지를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일단 가볍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강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강도 역시 철 이런 기존의 어떤 소재들만큼 이제 좀 단단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배터리 성능과 자동차의 경량화 이런 추세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통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배터리뿐 아니라 차대까지 이 회사는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만들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사실 알루미늄 회사 뭐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일단 이 회사의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증권신고서 내용을 이제 좀 가져왔었는데요. 요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크래시 엘로이 소재를 이제 만들어냈다 이 부분이에요. 이 크래시 엘로이 소재가 뭐냐면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게 폭발하면 우리가 안전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차들이 충돌했을 때 알루미늄이 깨지거나 부셔지면서 배터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침투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이 클래시 알로이 소재는 충격 흡수 소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루미늄 자체가 찌그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단단해야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자체가 차량에 쓰이지만은 또 외부에서 충격이 흡수됐을 때 내부에 있는 어떤 배터리라든지 부품들이 훼손되지 않게끔 잘 찌그러져야 되는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상충되는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 기술인 건데 이것을 이제 클래시 엘로이 소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자 개발을 해서 만들어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몇 곳이 안 됩니다. 이 클래시 알로이 소재의 알루미늄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소재를 개발해서 다임러 우리 벤츠죠. 벤츠 회사에서 인증까지 획득한 이제 회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알루미늄 캔 만드는 거 아니야, 알루미늄 캔으로 뭐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충격 흡수 소재까지 포함된 알루미늄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얼마 안 되고 국내에서는 유일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 진입 장벽은 이 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맥은 이제 우리가 배터리라고 했을 때 파우치형, 각형, 뭐 원통형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파우치형이 가장 보편적인 이제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파우치형을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기업에게 제공되는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 모듈 케이스에서 또는 셀 케이스에서 시장 점유율이 무려 65%나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매력은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뿐 아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리비안이라고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이죠. 이제 제2의 테슬라에 노리고 있는 리비안에도 2022년부터 이렇게 납품을 시작하면서 매출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기업으로 인해서 57%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GM이라든지 벤츠 이런 다른 기업들과도 협업을 하면서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 매출이 42%, 뭐 40% 가까이 됐었는데 그 비중이 지금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24.3%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한 고객사당 매출 비중이 30% 미만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사업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적이 흔들릴 일은 없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앞다퉈서 다른 이제 전기차 관련된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와 같이 협업을 하자라고 이렇게 곽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투자 매력이 있다.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고객사 다변화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부품을 제공한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랑 SK온이랑 경쟁 관계잖아요. 그러면 SK온은 혹시 기술이 유출되거나 내부 정보가 유출될까 봐 그 자기 경쟁사의 부품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밴더들과 경쟁사의 밴더들과 계약을 잘 체결을 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이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두 기업에 모두 다 부품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투자 매력 1, 그 기술 경쟁력을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증권신고서에서도 나와 있었고,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그쪽 임원들이 이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에다가 배터리 알루미늄 팩 케이스들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 SK온의 이제 고객사 중에 한 곳이 여기 보니까 여기가 배터리 케이스를 너무 잘 만든다. 안전성 있는 배터리 케이스를 너무 잘 만든다. 그러니까 SK온 당신들이 한번 배터리 케이스 관련돼서 이제 부품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수급받으려고 할 때 경쟁 입찰을 할 때 이 회사 알맥도 같이 경쟁 입찰을 시켜서 한번 성능이라도 해봐달라라고 SK온의 고객사가 요청을 해가지고 SK온이 좀 찝찝하긴 하지만 알겠다. LG에너지솔루션의 파트너지만은 나도 한번 시험해보겠다라고 해서 입찰을 진행을 했고요. SK온이 입찰을 진행한 결과 이 회사 진짜잖아. 너무 잘 만들잖아. 라고 하면서 SK온도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됐거든요. 그 체결하게 된 시점이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2021년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과 2017년도에 처음 계약을 맺고 3년 동안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SK온의 그 고객사인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서 야 SK온아 알맥 우리도 알맥 제품으로 전기차 만들고 싶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경쟁 구도, 소위 역학 구도에서 벗어나서 기술력 하나로 고객을 다변화시키고 있는 진짜 엄청난 알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회사는 아까 LG에너지솔루션에서 SK온에서 리비안까지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SK온과 그 계약을 체결했던 2021년도에 매출 성장률이 11% 됐고요. 리비안과 계약을 이제 맺으면서 매출 성장률이 89%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153%나 매출이 늘어났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죠. 그러니까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그리고 기술력을 무기로 고객을 다변화하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IPO를 진행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받겠다라고 이거를 우리가 지표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회사의 고객 다변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배터리 팩 케이스라고 해서 듀라라고 해가지고요. 유럽 쪽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전기차용 배터리 팩 케이스를 알루미늄 배터리 팩 케이스를 제공해서 다임러 벤츠에게 벤츠사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2022년부터 리비안과 공고를 맺었는데 리비안은 이 두 기업과 다르게 부품 기업이 아니라 이제 전기차 완성차 기업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완성차의 차대,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데에도 이렇게 주력 제품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실제적으로 이 회사는 지금 매출의 비중이 배터리 모듈 케이스가 한 50%로 제일 많고요. 나머지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제품에서 다양한 고객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투자 매력 세 번째는 사실은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방산업,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쪽 전방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러브콜을 받는 부품 기업이다. 소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품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또한 투자 매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덧붙여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회사가 지금 IPO를 나서는 것도 이 자금을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생산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미 공장을 설립을 해서 이번 공모자금으로 600억 정도 이제 투자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요. 그러면 리비안 GM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기업들과도 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 도시명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UAM, 대표적으로 이제 뭐 조비 에비에이션이 있을 텐데 이 회사들과 아직 어떤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 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한 2년 전부터 이 부품 개발까지 착수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회사는 더 전방 산업이 전기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한 2030년부터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되는 UAM 시장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확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구나 라고 해서 투자 매력 세 번째를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알맥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 매력을 제가 여러 이제 증권신고서의 그 수많은 페이지 중에서 또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임원들과 만났을 때 들은 얘기들 중에서 좀 추려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이 주식이 싸야지. 내가 들어갔을 때 좋은 기업인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면 물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상장 몸값 자체가 우리가 투자할 만한 어떤 가격인가? 혹은 상장 전에 우리가 IPO 공모주 청약에 들어갔을 때 청약할 만한 가격에 지금 청약이 공모주 가격이 공모가가 형성되어 있나 요거를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합리적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제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이제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그 전에 IPO 몸값, IPO 기업의 몸값은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를 먼저 좀 같이 살펴봐야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럴만하네 라고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산식부터 알려드리면요. 어떤 특정 기업의 연간 실적에다가요. 비교기업 주가를 적용을 합니다. 이 비교기업 주가라고 한다면은 경쟁사들이라든지 동종업계의 어떤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 혹은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이 이제 PER, PBR이라고 하죠. 혹은 또 PSR, 주가 매출 비율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평가 가액, 이 기업의 기업가치 평가액을 만들어내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모주 시장에 처음 등장했으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세일해서 판매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할인율이 들어가거든요. 이 할인율을 뺐을 때 IPO 기업의 이제 상장 몸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IPO 몸값의 이제 상장 몸값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일단 개요부터 일단 보면요. 이 회사는 일단 2024년 내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을 잡고요. 거기다가 이거를 이제 연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가로 이제 255억 정도, 256억 정도의 추정 순이익을 만들어내고요. 거기다가 이제 상장하는 주식 수를 적용을 해서 한 주당 한 3,998원인데 네, IPO 산식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4년 추정 당기 순이익에다가요. 이제 적용 PER, 비교기업 PER을 13.70배를 적용을 해가지고 주당 평가가액 54,790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할인율 적용을 해야죠. 할인율을 이 회사는 17%에서 27%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가 희망밴드로 4만원에서 4만 5천원을 냈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수요 예측에서 대박이 터지면서 이 확정 공모가를 5만원으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 확정 공모가만 일단 놓고 봐도 이 회사의 기업가치 평가액보다 일단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술식대로 주가가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기업가치액보다는 좀 저렴한 공모가가 확정됐다라는 거는 눈으로 확인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 아니니까 이 5만 원의 가격으로 만들어진 이제 시가총액이 과연 한 3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요. 그 시가총액이 적당한지 이제 좀 더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래 추정 순이익으로 만들었는데 이 5만 원이라는 공모가가 그러면 괜찮은 건가 했을 때 일단 합리적이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고객이 다변화되어 있는 데다가 이 미래 추정 순이익이 보통은 우리가 IP 몸값을 볼 때 기업들이 나 제2의 아마존 될 거야, 나 제2의 테슬라 될 거야 하면서 뭔가 뻥튀기가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IPO 투자하시거나 신규 상장 기업에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2025년도에 100억 벌 회사가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지키는 기업들이 사실 많지가 않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터지기도 하지만요. 근데 이 회사의 미래 추정 순이익, 2024년도에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몸값이 합리적이라고 바라보는 거는 현재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회사가 저희 IPO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2023년 5월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무려 1조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격이 근데 이제 1조 5천억이면 그러면 당장 이게 내년에 1조 매출이 나는 거냐? 물론 그렇진 않죠. 1조 5천억이라는 수주 잔고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회사가 공장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실현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당분간 에서 기술력도 있고 공장도 설비가 있는데 어디서 주문을 받지 못해가지고 바꾸는 일은 없는 기업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이 회사가 원활하게 공장만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한 몇 년간 우리가 생각하는 당장 내년에 추정 순이익까지는 이 회사의 어떤 설비 투자 규모나 생산 인력들을 감안했을 때 달성할 수 있겠다. 이 회사가 제시한 순이익이 이 수주잔고를 봤을 때 그래도 달성될 수 있겠다라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 수주잔고에서 확인하는 것처럼요.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이제 한 9%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고 공장이 원활히 가동이 되면서 판관비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자체에는 뭔가 매출을 실현해내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주잔고가 있고 이미 받아놓은 주문들이 있고 그 주문을 기준으로 공장 잘 굴러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2024년에 그 추정 순이익을 얘기를 한 게요. 지금 현재 공장을 하나 더 짓고 있는데 그게 완공돼서 가동이 되는 시점이 내년 2024년도예요.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의 가동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까지 합쳐서 우리가 지금 수주잔고에서 이 정도 더 떼어내서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의 추정 순이익이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미래 추정 순이익이 합리적이었고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몸값이 도출됐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어떻게 보면 투자할 수 있는 공모가로 형성됐다라고 첫 번째 일단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은 아까 IPO 몸값 산식을 얘기했을 때 비교 기업의 주가인데 이 회사가 그 어떤 비교 기업들과 자기를 몸값을 비교해서 몸값을 만들어냈나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뻥튀기 되어 있는지 합리적인지 알 수 있잖아요. 뭐 가령 이제 IPO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뭐 하이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초기에 나는 뭐 디즈니와 비교 기업이다, 네이버와 비교 기업이다 해가지고 공모가 뻥튀기 논란이 있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비교 기업을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몸값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톱파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신흥 SEC, 상신 EDP, 신성 델타테크, 나라 M&D 이 회사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PER인 13.70배를 잡았고요. 이걸 기준으로 아까 이제 몸값을 만들어냈는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면요, 알루미늄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좀 가져왔어요.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은 비교기업 자체를 선정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 자체가 PER이 비경상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호재에 의해서 반짝 뜬 PER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보수적인 기업,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을 잘 추렸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가지고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세아 메카닉스가 있죠.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다시피 PER이 지금 47배, 48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지금 넣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비교 기업도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업계 1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좀 싸게 나왔구나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3기 EV 같은 경우도 지금 PER 배수가 28배 정도거든요. 이 회사도 알루미늄 이제 재료를 가지고서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보다 어떻게 보면 세아 메카닉스가 50배인데 13배라고 했으면은 거의 뭐 3분의 1 수준의 PER 배수 적용한 거고 3기 EV를 봤을 때 30배인데 절반 수준의 PER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회사는 자기 몸값을 만들었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좀 저렴하게 욕심내지 않고 비교 기업을 선택해서 몸값에 도출하려고 노력은 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이 회사의 증권신고서를 보면 비교 기업 선정 과정에서 세아 메카닉스와 3기 EV를 고려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 회사도 증권신고서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비이상적인 지금 PER 배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제외했다. 이런 부분을 직접 언급하고 있고요. 3기 EV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1년이 아직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일시적 변동성 속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런 부분을 명시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기업을 굉장히 좀 그래도 고심해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순이익 잘 정했고요. 수주잔고를 기준으로 실현 가능한 순이익. 그러니까 수주잔고와 생산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실현 가능한 추정 순이익을 잘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도출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비교 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무리가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모가 할인율은 얼마 적용했느냐 했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17%에서 한 27% 할인율 적용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그 어떻게 보면 기술 특례라든지 이익 미실현 기업들이 적용했던 할인율 폭보다는 좀 작긴 해요.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요거는 할인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러면 비싼 거냐 했을 때 앞서 얘기한 대로 비교 기업과 순이익 추정을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할인을 덜 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비싸다라고 볼 수 없겠고요. 오히려 평가액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할인을 또 더 그렇게 많이까지 하지는 않았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인율이 높아서 더 싸게 사면 좋겠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공모자금 조달을 해서 좀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 몸값은 개인적으로는 익스큐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IPO 몸값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IPO 기업들, 신규 상장 기업들의 변수로서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가가 쉽게 막 왔다 갔다 변동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우려하실 텐데 일단 이 기업은 아까 공모 물량을 포함해서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이 한 31%, 32%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일반 주주, 우리가 공모 주주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들의 물량은 한 17%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버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아까 한 주당 5만 원에 이제 상장을 하는데 공모 주주들은 우리가 어차피 투자하는 가격이랑 동일한 가격으로 5만 원의 주식을 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일반 청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상장했을 때 뭐 5만 원의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랑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것보다 낮은 가격에서 주문을 넣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인 오버행을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이 IPO 때 얻는 그 주식 공모주주들 말고 기존에 좀 이 회사가 아직 성장 단계에 있어서 몸값이 낮을 때 주식을 미리 산 사람들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들 중에 바로 상장 직후에 팔 수 있는 사람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봐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변동성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17.31%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적으로 오버행은 17%라고 한다면은 이 회사의 앞서 다른 매력에 의해서 감안했을 때 27%의 주식이 한 번에 풀린다고 해도 이 주식을 더 비싼 가격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기보다는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드디어 결론인데요. 정신없이 왔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면 사업성 굉장히 우수하고요. 기술 진입 장벽 높고 고객 다변화되어 있고 전방 산업 너무 좋고요. 그래서 사업성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 성장성 얘기한 대로 아까 수주잔고 1.5조에다가 계속 전방 산업 UAM 시장으로도 넓혀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우수하다고 보고 있고요. IPO 몸값 적정성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평가 가액보다도 좀 저렴한 데다가 비교기업 선정이나 추정순이익 설정에 있어서도 무리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 주당 5만 원에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세압 메카닉스라든지 3기 EV처럼 상장 이후에 좀 더 곽강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PER 13.7배 정도로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PER이 뭐 20배 이상 올라간다고 해준다면은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나면서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 주가도 같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가격이 결코 비싸게 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는 또 주식의 이제 매수 결정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겠지만은 저는 이 회사가 무리하지 않은 가격으로 좋은 기업이 상장한다. 이 정도는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오늘 첫날이고 제가 사실은 지금 방송을 한 지가 1년 만에 하는 거여서 저도 좀 약간 횡설수설한 감도 있었기는 한데요. 어쨌든 알맥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30분 정도 우리 같이 함께 알아봤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코멘트라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또 이제 알맥 외에도 알맥을 또 한번 다룰 수도 있지만요. 좋은 알짜 IPO 기업 혹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신규 상장 기업들 이제 제가 계속 뽑아와가지고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투자 판단에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 아이디어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